네, 법관한 알들 제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1교시인데요. 3주차 강의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3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 LMS에 올리다가 3주차가 희한하게 계속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시간을 좀 쪼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문제가 잘 안 생겨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서 파일이 3개인 거고, 실제로는 그냥 통상 하나짜리 정도에다가 양이 조금 더 되기는 합니다. 어,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이런 걸 했었죠. 이렇게 해서 민사 형사 관련된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사와 형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되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하면 피의자가 되고, 기소되면 피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원고가 되고, 어떤 때는 피의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피고인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는 거는 고소고, 기소라거나 공판을 간다든가 이런 취지로 하면서 주르륵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를 얘기를 하게 됐죠.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서 과제를 낼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 더 과제를 하기가 여러분들이 나을 거고, 그래서 과제를 좀 낼 거예요. 과제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해주면 되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잠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볼게요. 잠깐만요. 세문서 커맨드 N. 명예훼손 어떻게 써야 돼요? 국어로, 한글로? 당연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죠. 명예훼손 이렇게 쓰죠. 예전에 그 대한항공의 누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자기 뭐 관련해서 항공사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명의 뭐 이렇게 썼던가, 훼손으로 고소해주겠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더 명예가 스스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죠. 명예훼손입니다. 사람들이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그 부동산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명의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발음을 명예가 어떻게 돼 있어?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 이러니까 이게 명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 명예는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의하고 명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저기 해봤습니다. 가끔 인터넷 글 찾아보면 요 명예훼손 잘못 쓰는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철자법 틀리면 아무리 저 글을 막 썼어도 뭐가 재밌는 글인 것 같아도 확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야 되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이날 얘기했는데 오늘 과제 낼게 이겁니다.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물음표 해놓은 건데, 혹시 여러분들 강간죄가 친고죄라고 교수님이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상태고, 명예훼손 사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법률 적용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런 내용들이죠. 소장, 고소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게임 중에 위법 행위 뭐 이런 관련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뉴스나 이런 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소장과 고소장에 대해 알아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준비된 영상을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만둔 지는 좀 됐는데 법률방송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에 나오는 뉴스에 뭐를 패널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월요일에 항상 강의 시간이라 월요일 오전에는 중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에는 법률방송 가서 녹화를 하고 뭐 이러느라고 대단히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여하튼 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20대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지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사건부 어떤 내용인가요? 네, YTN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네, 다른 이용자로부터 가슴이 몇 컵이냐, 네,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주무르고 싶다, 네. 이런 취지의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A씨가 상대를 차단했지만 네. 그 상대방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고 참으려고 했던 A씨가 참다 못해서 네.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소장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인데요. A씨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네.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티가 났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성희롱 발언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은 건가요? 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네.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욕죄도 네. 성폭력 관련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욕죄가 안 되나요? 사람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네. 모욕죄는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네. 가슴이 몇 컵이냐, 네. 주무르고 싶다 이렇다면 모욕이 될 소지가 있는 발언 같은데 네. 또는 성희롱 관련 발언일 네. 수도 있고 한데 1대1 메시지로 했다면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하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제 성폭력 관련 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성폭력 그거 적용도 안 되는 건가요? 성폭력 처벌법 13조에 네. 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합니다.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네.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이런 걸 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벼운 죄도 아닙니다. 네. 가슴이 어떤 컵이냐, 네. 만지고 싶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어야 할 일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 게임 캐릭터의 한 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 여성 고소장을 안 받아준 거 이거 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고소장을 들고 갔을 때 네. 왕왕 생기는 문제인데요. 고소장을 들고 경찰의 민원실을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럼 민원실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또는 네. 상담을 좀 해준다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에 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네. 그런 과정에서 걸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보고 이게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성희롱이 된다 안 된다, 성폭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고소장을 받아보고 그 네. 뒤에 실제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고소인도 불러서 조사해보고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도 조사해보고 이런 조사를 하라고 네. 수사기관이 있는 것인데 네. 민원실에서 이렇게 덜커덕 커트해버리면 네. 그러면 민원실의 판단이 도대체 거기서 잠깐 고소장을 본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원래 민원실은 그런 취지의 고소장을 잘라내라는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관련해서 더 여쭤보면은 뭐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티가 났다 뭐 이렇게 피해 여성은 얘기를 하는데 뭐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근데 경찰이 그럴 필요나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네, 민원실에서 고소장 관련 네. 검토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막거나 네. 아니면 전혀 적용 법조가 잘못된 것을 고소하거나 네. 인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형사 문제화하는 걸 막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선에서 멈춰야지 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검토하면서 판단까지 해버리는 듯한 태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민원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를 들면 공갈, 네. 누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하거나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나 공갈 당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 법적으로는 이건 협박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공갈이라고 고소장을 써왔다. 그러면 민원 담당 경찰관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네. 협박으로 하시면 좋겠네요라고 얘기해주거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운 것이 협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접수하러 온 민원인은 협박으로 하면 처벌되는구나 이렇게 딱 네. 생각해버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고소가 접수도 못 되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뭐 나름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난 해도 네.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고요.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이 검찰에 고소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로 이첩하든가. 네, 요거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됐기 때문에 뭐 경찰에 고소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뭐 그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검찰에 냈으니까 뭐 고소장 잘못 냈다 이러고 각하해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검찰에 낸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경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뭐 그렇긴 한데 경찰서 민원실 가면 그 민원 담당하시는 경찰관 또는 뭐 옛날에 경찰관에서 퇴직한 사람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사실상 고소장을 심사하는 듯한 이런 일이 종종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안에서 다룬 얘기는 이게 모욕이냐 아니냐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게임 캐릭터에 대한 거니까 모욕 아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맞는가 이걸 떠나서 저는 그거보다 관련 다른 법령을 좀 적용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을 잘못 적용해서 고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기관은 법을 잘못해서 적용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밖에 안 되는 사안인데 강간으로 고소했어요.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러면 아니 이거 강제추행인데 강간으로 고소했네 이러고 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사한 다음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게임 중에 위법행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이거 왜 해놨냐면 요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 겁니다. 아까 법이 뭐였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 거에 관한 사이트를 제가 그냥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일이 가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고,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요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띄우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13조에 가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고 하는 게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아까 되게 빨리 말했잖아요. 제가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네. 여러분들 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다양하죠. 이런 걸 도달하게 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형량 꽤 높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뭘까요? 카메라 가지고 하는 건 알겠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뭐 찰칵찰칵하는 카메라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뭐가 있을까요? 뭐 캠코더?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정확하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패드, 아이패드 같은 거, 이제 그런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태블릿 같은 게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촬영하면 이만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해가지고 촬영하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맨날 동의하에 촬영한 거다 아니다를 가지고 다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뭘 여러분 생각하기에 동의를 했건 안 했건 그거 다 나쁜 짓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에 촬영한 건 무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일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잖아요. 일항에 따른 촬영물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거죠. 이거를 반포, 판매, 임대 이렇게 하거나 반포하거나 어디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포한다 이런 의미의 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판매, 임대, 제공, 공연 전시, 상영 하는 경우에는 설사 이 촬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동의해서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서 이걸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그런다는 거죠. 동의해서 촬영했어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안 처하는데, 동의한 거라 하더라도 그냥 갖다 동의했을 때 촬영만 동의한 거지 퍼뜨리는 것까지 동의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잘 없죠. 당연히 그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야, 찍었으니까 이거 좀 퍼뜨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변태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 이렇게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항의 죄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면 요걸 일항 이렇게 읽어요. 동그라미 1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이항 이렇게 읽거든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전부 이렇게 읽어야 돼요. 14조 1항, 14조 제1항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른 이럴 때 1항은 요걸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안 해요. 항이라는 게 동그라미라는 얘기라서. 그런 거를 여기 보면 2조, 요게 제2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 이건 아까 정보통신망은 뭐 컴퓨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항의 죄 요거를 넘기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뭘까요? 동의했는데 동의해서 촬영한 거를 동의 없이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동의도 없이 촬영한 다음에 그걸 또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더 높게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학폭법 봤죠?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통신매체 이용 여기 있고, 명예훼손과 모욕 형사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교폭력법 요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별 얘기가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학교까지 보내야 학교폭력법 관련된 얘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뭐 학폭법은 그래서 그 전에 해놓고 강의는 잘 안 했어요. 다음 거 얘기해 볼게요.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건호 씨가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교수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이 조작된 증거를 찾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사기극에 대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기도 했습니다. 자, 요 사례를 일단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뭐니? 어디 갔어? 그 이제 요 과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지난번에 자, 일단 과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법정형을 자유양식으로 LMS에 탑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욕죄 처벌 조항하고 법정형 찾아오시고요. 형법에서 친고죄를 정하고 있는 조문 몇 개만 찾아와도 됩니다. 다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친고죄가 뭔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 조문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지난주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요거고, 잠깐만요. 이제 다음 너무 짧으니까 바로 다음 거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어디 갔니? 딱 20분이죠. 지난번에는 저렇게 동영상이 몇 개 들어가면 20분 지나면 뻑이 났어요.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기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못 찾겠죠? 2 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사례냐면 민사할까요, 형사할까요? 아직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럼 뭘 봐야 되나요? 아, 여기 뭐 나오네요. 원고라고 나오네요. 그럼 민사할까요, 형사할까요? 원고는 누구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보면 피고도 누구, 이렇게 나왔죠. 원고 피고. 그래서 그때 벌써 2016년이긴 한데 2,500만 원 배상하라고 그랬거든요. 위자료 배상이죠. 주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주문이 아니라 재판할 때 판결문에서 쓰는 이거를 주문이라고 이러거든요. 이 주문을 보면 피고는 이게 아까 그 잠깐 여러분들 영상에서 봤던 그 양반입니다. 원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누구 뭐 유족 누구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에게 2,500만 원 및 얼마를 갚으라는 판결입니다. 아까 뉴스에 나왔던 판결의 얘기가 이건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이거죠. 이게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건호 씨가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교수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가 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난 판결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판결문의 양식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게 이제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방식으로 판시 사항이 나와요. 근데 값을 이렇게 해놨네. 이거 뭘까요? 비실명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서 하거든요.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팀 자체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 비실명화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뒤로 25분까지 하고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해보죠. 여기 보면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는데 을의 자녀인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거기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해서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인정했죠.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법원이 심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형사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형사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거든요. 청구 취지 얼마 달라고 그랬냐면 1억 원 달라고 그랬어요. 청구 취지하고 판결문에 보면 청구 취지는 원고가 달라고 한 거를 쓰는 거고 주문은 원고한테 인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의뢰인들한테 보내드리면 진 경우에는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다 인정된 거 아니냐, 여기 청구 취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말고 요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긴 경우, 이런 경우 원고의 경우에 다 인정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청구했는데 얼마 인정했어요? 딱 4분의 1 인정했죠. 그래서 소송 비용은 5분의 2를 원고가 조금 덜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인정했죠.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읽어볼까요? 원고는 16대 대통령인 노무현의 자녀고 피고는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고 피고는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20명 정도에게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판결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6월 6일 이 연구실 자기 이제 연구실이에요. 거기서 인터넷 사이트 뭐뭐뭐뭐뭐뭐에 접속해서 닷컴일 것 같죠? 뭘까요 이게? 뭐뭐대학교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으로 전자개표기 사기극이나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쫙 썼어요. 여기 보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 조금 너무하죠.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요?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 조직이 뭐 이런 얘기를 써서 그래서 이 관련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고단 6,533호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일단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볼까요? 항소심이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등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략의 내용이 보도됐죠. 여하튼
이때 당시 이 판결문을 쓸 때까지는 아이고 어디 갔어? 예,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련 법리를 설치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위법성 조각 얘기나 이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이유는 시간을 조금 단축해야 영상이 잘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영상을 그래서 2개나 3개로 올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대신 영상이 조금 짧으니까 2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